안녕하세요. 저는 의사 이선우입니다. 심장내과 전문의로 지난 45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심장을 돌보며 건강한 삶을 위한 조언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바로 음식,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고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즐겨 드시는 고기들이 사실은 우리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아셨나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특정 고기 섭취로 인해 응급실 신세를 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죽음의 고기 4가지를 알려드리고 대신 우리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생명을 구하는 고기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고기에 대한 진실입니다. 왜 고기가 문제냐고요? 제가 실제로 진료했던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재훈 할아버지는 76세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세상에 심장, 혈관, 세 곳이 무려 80%나 막혀있지. 뭡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고 혈당도 위험한 수준이었죠. 할아버지는 평소에 몸에 좋다는 고기는 다 챙겨 먹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할아버지가 좋다고 드시던 그 고기들이 사실은 독이 되어 할아버지의 혈관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닥터. 내가 그렇게 고기를 좋아했는데 그게 다 독이었다니. 이걸 알았더라면 진작 피했을 텐데. 박 할아버지의 한탄을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 사실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알려드려야겠구나. 우리 부모님 세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이 고기의 비밀을 꼭 아셔야겠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버텨주던 몸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꼼꼼히 따져 묻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혈관 건강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수도관과 같아서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찌꺼기가 쌓여 막히고 터질 위험이 커진답니다. 고기 중에는 이 혈관의 찌꺼기를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고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께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먹어왔던 고기들 중에서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한다 싶은 죽음의 고기 4가지를 콕 집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이건 꼭 드세요 하는 생명을 구하는 고기들도 소개해드릴 겁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건강하게 오래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활기차게 인생을 즐겨야 하죠. 그러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특히 고기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답니다. 이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크다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바로 그 고기, 삼겹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닥터, 삼겹살이요? 그 맛있는 삼겹살이 독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노릇노릇 구워진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곁들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이 조합이 문제랍니다. 삼겹살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삼겹살과 함께하는 습관, 특히 술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걸 명심하셔야 해요. 제가 예전에 김만수 할아버지라는 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매주 친구들과 만나 삼겹살에 소주를 드시는 게 낙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오셨는데 간 수치가 너무 높고
혈관도 말이 아니었죠. 할아버지께 여쭤보니 삼겹살 먹을 때는 꼭 소주 서너 병은 기본으로 드신다고 하시더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삼겹살에는 지방이 정말 많죠? 이 기름진 삼겹살과 알코올이 우리 몸속에서 만나면 최악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술은 간에서 해독되는데 삼겹살에 기름까지 더해지면 간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공장이 과부하가 걸리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간이 망가지고 혈액 속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나쁜 물질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혈관에 쌓이게 됩니다. 혈관에 지방 찌꺼기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의 위험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죠. 김만수 할아버지처럼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어르신들, 삼겹살을 드실 때 숯불에 구워 드시는 것 좋아하시죠? 그 숯불 향이 삼겹살 맛을 더 좋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 숯불에 고기를 구울 때 벤조피렌이라는 무서운 물질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에요. 쉽게 말해 암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라는 거죠. 고기가 불에 직접 닿거나 검게 그을릴수록 벤조피렌이 많이 생겨요. 술 한 잔에 취해 새까맣게 탄 삼겹살을 무심코 드셨다면 내 몸에 독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아이고, 닥터. 그럼 이제 맛있는 삼겹살은 아예 못 먹는 건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예 못 먹는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삼겹살을 드실 때는 꼭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삼겹살을 드실 때 술은 절대로 피하세요. 술 없이 삼겹살을 먹는 게 어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간과 혈관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시원한 물이나 차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둘째,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태우지 마세요. 숯불에 굽는다면 고기가 타지 않도록 자주 뒤집어주고 혹시 검게 탄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고 드세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굽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구워 드신다면 프라이팬에 굽는 것이 벤조피렌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이제 삼겹살을 드실 때는 단순히 맛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내 몸에 어떻게 작용할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술과 삼겹살에 이별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의 몸이 훨씬 더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삼겹살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드시는 또 다른 고기, 바로 목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닥터. 저는 삼겹살은 기름져서 잘 안 먹고요. 대신 목살을 자주 먹어요. 목살은 퍽퍽하고 살코기가 많아서 더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저도 목살이 삼겹살보다는 지방이 적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살이 완벽하게 건강한 고기라고 할 수는 없답니다. 오히려 목살에 대한 이런 착각이 여러분의 건강을 더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료했던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70대 중반이신 이순자 할머니는 혈압이 높고 신장이 좋지 않으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식단을 여쭤보니 삼겹살은 거의 안 드시고 목살 위주로 드신다고 하셨죠. 목살은 덜 기름지니까 괜찮을 줄 알았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할머니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는 여전히 높았고 신장 기능도 계속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문제는 바로 목살에도 생각보다 포화 지방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삼겹살처럼 기름이 좌르르 흐르지 않아 눈에 잘 띄지 않을 뿐이지 목살에도 혈관 건강을 해치는 포화 지방이 적지 않게 들어있어요. 이 포화 지방은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해서 혈관을 좁고 딱딱하게 만들죠. 시간이 지나면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어르신들 혈관은 젊은 사람들 혈관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약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목살을 먹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흔히 목살을 구워 먹을 때 짭짤한 소금이나 양념에 찍어 먹거나 찌개나 국에 넣어 먹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가 늘어나게 됩니다.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는 부종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신장이 나빠진 것도 이러한 식습관과 무관하지 않았죠. 또 하나, 어르신들 고기를 구워 드실 때 바싹 익혀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죠? 위생상 안전하다는 생각에 말이죠. 그런데 목살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를 오랜 시간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에이지스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에이지스는 우리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손상시키며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기가 갈색빛이 아니라 거무스름하게 변하고 딱딱해질 때까지 굽는 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씀이죠. 아이고, 그럼 뭘 먹으라는 말인가요? 닥터, 하고 한숨 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목살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첫째, 목살도 너무 자주 드시지 마세요. 삼겹살처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둘째, 나트륨 섭취를 줄이세요. 소금이나 쌈장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와 함께 드시면서 고기 양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셋째, 너무 바싹 태우거나 오래 굽지 마세요. 고기가 적당히 익을 정도로만 굽고 혹시 탄 부분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잘라내세요. 프라이팬에 굽거나 수육처럼 삶아 드시는 것이 건강에는 더 이로울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목살이 삼겹살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큰 건강 차이를 만든답니다. 여름철 복날이나 몸이 허할 때 많은 분들이 보양식으로 즐겨 드시는 오리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닥터,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이 많아서 몸에 좋다고 하던데요? 혈관에도 좋고요. 보양식 아니었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리고기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숨겨진 함정이 있답니다. 단순히 보양식이라는 이름만 믿고 드셨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진료했던 박영철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이신 박 할아버지는 평소에 건강에 좋다는 건 뭐든 챙겨 드시는 분이셨어요. 특히 몸이 허해질 때면 꼭 오리백숙이나 오리주물럭을 드셨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전부터 갑자기 발가락이 붓고 아프시다고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 결과 통풍 진단이 나왔지 뭡니까? 통풍은 피 속의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생기는 병인데 할아버지께 오리고기 드신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리고기에 퓨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퓨린은 우리 몸속에서 요산으로 변하는데 이 요산이 너무 많아지면 관절이나 신장에 쌓여 통풍이나 신장 결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에게는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몸에 좋다고 먹었는데 이게 독이 될 줄이야. 박 할아버지의 이 말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리고기를 드시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박 할아버지처럼 오리백숙을 드실 때 국물까지 싹싹 비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오리백숙 국물에는 오리고기에서 나온 기름기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또한 오리 주물럭이나 오리불고기처럼 양념된 오리고기를 드실 때는 양념 속에 엄청난 양의 설탕, 무렵, 그리고 나트륨이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단맛과 짠맛이 강한 양념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압에도 좋지 않아요. 이런 양념들과 기름기가 만나면 우리 혈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간과 신장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오리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덜 익은 오리고기를 드시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는 식중독이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꼭 완전히 익었는지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아이고, 그럼 오리고기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닥터? 이렇게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리고기를 아예 끊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첫째, 오리고기 섭취 횟수를 줄이세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횟수를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통풍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둘째, 국물은 적게 드세요. 오리백숙을 드실 때는 국물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속 기름기와 퓨린, 그리고 나트륨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셋째, 양념된 오리고기는 피하거나 양념을 최소화하세요. 설탕이나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양념 대신 신선한 채소와 함께 찜이나 수육 형태로 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넷째,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붉은 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어르신들, 보양식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고기, 바로 양념된 고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갈비, 불고기, 제육볶음처럼 우리 밥상에 너무나 친숙하고 맛있는 고기들이죠. 그런데 이 양념된 고기야말로 여러분의 건강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는 주범이랍니다. 아니, 닥터, 양념된 고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건데 그게 가장 위험하다니요? 저는 불고기나 갈비 없으면 밥맛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은 단호합니다. 양념된 고기가 주는 달콤함과 짭짤함이 바로 독입니다. 제가 최미경 할머니라는 분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최 할머니는 60대 후반이신데 평소에 당뇨 전 단계로 혈당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혈당 수치가 평소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저를 찾아오셨죠. 할머니께 식단을 여쭤보니 최근에 손주들이 놀러와서 양념 갈비를 맛있게 구워 드셨다고 하시더군요. 설마 갈비 몇 점 먹은 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까요? 하시면서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양념에 있었답니다. 어르신들, 양념된 고기의 양념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설탕, 무렵, 그리고 액상과당이 들어갑니다. 고기의 맛을 좋게 하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넣는 거죠. 그런데 이 단맛을 내는 성분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당뇨가 있거나 당뇨 전 단계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이죠.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 혈관에 큰 손상을 주고 결국 합병증 위험이 높아진답니다. 최미경 할머니의 혈당이 갑자기 높아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그리고 단맛만큼 위험한 것이 바로 나트륨입니다. 양념된 고기는 대부분 맛이 강하고 짭짤하죠? 이 짠맛은 나트륨에서 오는데
우리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만듭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이 과부하가 걸리면 결국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만답니다. 심하면 심부전까지 올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해요. 또 한 가지, 어르신들, 양념된 고기를 굽는 방식도 문제입니다. 숯불이든 프라이팬이든 양념된 고기는 양념 때문에 잘 타죠? 특히 갈비처럼 뼈가 붙은 고기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념된 고기가 높은 열에 타면서 아크릴아마이드 같은 발암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물질은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맛있는 갈비를 태워가며 드시는 것이 사실은 내 몸에 암세포를 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섭죠? 아이고, 닥터. 그럼 저는 이제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하나요? 좋아하는 고기는 다 못 먹는 건가요? 이렇게 푸념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양념된 고기를 절대 먹지 마세요.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명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최대한 위험을 줄이자는 거죠. 첫째, 양념된 고기 섭취 횟수를 확 줄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셨다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맛보는 별미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양념 맛을 줄이세요. 직접 양념을 만드신다면 설탕이나 무릇, 간장량을 줄여보세요. 시판 양념을 사용하신다면 물에 희석하거나 채소를 많이 넣어 희석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기 자체의 맛을 느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셋째, 태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고기를 구울 때는 자주 뒤집어주고 혹시 탄 부분이 있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잘라내세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굽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채소와 함께 드세요. 고기를 드실 때는 상추, 깨씹 같은 쌈, 채소나 샐러드를 푸짐하게 드셔서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는 혈당 상승을 늦추고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어르신들, 양념된 고기의 달콤, 짭짤한 유혹은 정말 강합니다. 하지만 그 맛 뒤에 숨겨진 설탕과 나트륨, 그리고 발암 물질의 위험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아마, 아이고, 그럼 뭘 먹으라는 말이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드디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몸의 활력을 불어넣어줄 생명을 살리는 고기들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는 이유는 다양하죠. 단백질을 보충하고 활력을 얻고 무엇보다 맛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고기를 아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겁니다. 마치 좋은 약과 해로운 약이 있듯이 고기에도 우리 몸에 이로운 약 같은 고기가 있고 해로운 독 같은 고기가 있는 셈이죠. 우리는 이제 그 약 같은 고기들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바꿔나갈 겁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바로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드려도 집에서 드시는 음식 습관이 좋지 않으면 약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반대로 좋은 음식 습관은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길러주고 병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준답니다.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현명하게 고기를 선택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드시면 여러분의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놀랍도록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박재훈 할아버지도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식습관을 바꾸신 후 혈관 상태가 훨씬 좋아지셔서 지금은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시답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그동안 고기는 무조건 몸에 좋다거나 이 고기는 건강에 좋다더라 하는
막연한 소문만 믿고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제가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생명을 살리는 고기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차원을 넘어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고기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아마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이런 고기가 이렇게 좋았어? 하고 말이죠. 중요한 건 단순히 살코기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지방의 종류나 소화 흡수율,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얼마나 풍부하게 들어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생명을 살리는 고기들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건강하게 바꿔나가면 됩니다. 첫 번째,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을 선택하세요. 많은 분들이 퍽퍽하다고 생각하는 닭가슴살이 사실은 최고의 건강 고기입니다. 삼겹살처럼 기름이 잔뜩 붙어 있는 것과는 달리 닭가슴살은 지방이 매우 적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어 걱정이죠. 닭가슴살은 이 근육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활력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지방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으니 혈관 건강에도 훨씬 좋죠. 삶거나 찜으로 드시면 가장 좋고 기름에 튀기거나 양념을 많이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목살 대신 고등어를 드세요. 고등어가 고기라고요? 네, 어르신들, 고등어야말로 우리 몸에 약이 되는 훌륭한 고기입니다. 특히 고등어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피를 맑게 하며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목살의 포화지방과는 달리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구이나 조림으로 드실 때 소금 간을 약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2~3번만 고등어를 드셔도 여러분의 혈관이 훨씬 건강해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오리고기 대신 소고기, 홍두깨살을 드세요. 보양식으로 알려진 오리고기지만 퓨린과 기름기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 이제는 소고기, 홍두깨살에 주목해주세요. 홍두깨살은 소고기 부위 중에서도 지방이 가장 적고 살코기 위주로 된 부위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특히 기력이 약해지신 어르신들의 철분 보충에도 아주 효과적이죠. 오리고기처럼 숨겨진 위험 없이 필요한 영양소를 건강하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너무 바싹 굽기보다는 삶아서 수육이나 장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양념된 고기 대신 소금구이를 즐기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던 양념된 고기의 달콤, 짭짤한 유혹 대신 소금구이를 추천합니다. 양념된 고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설탕과 나트륨은 혈당과 혈압에 치명적이지만 소금구이는 고기 본연의 맛을 즐기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물론 소금도 많이 드시면 안 되니 간을 아주 약하게 해서 드시거나 아무 양념 없이 신선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고기 맛 자체에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혈당과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르신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4가지 생명을 살리는 고기들로 여러분의 식단을 바꿔보세요. 놀랍게도 불과 3개월 안에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모두 좋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박재훈 할아버지를 기억하시죠? 혈관이 심각하게 막혀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그분이요. 박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내가 뭘 먹는다고 이렇게 됐나? 하고 한탄하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습관을 하나씩 바꿔나가셨어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노력하시더군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과 3개월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혈당까지도 놀라울 만큼 좋아지셨죠. 의사로서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박 할아버지는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저를 만나면 늘 닥터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활짝 웃으세요. 어르신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에 더 민감해져야 합니다. 젊을 때는 대충 먹어도 괜찮았던 몸이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지에 따라 건강이 좌우되는 시기라는 거죠. 특히 고기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영양원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씩 바꿔나가 보세요. 매일매일 모든 걸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을 혹은 양념된 고기 대신 소금구이를 선택해보는 거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몸에 활력을 풀어넣어 줄 겁니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아프지 않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사랑하는 자식들과 손주들과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며 활기차게 인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죠. 병원 침대에 누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고기 식사법은 바로 그런 행복한 삶을 위한 강력한 씨앗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꼭 나누었으면 합니다.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 특히 자녀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나가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혼자서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쉽고 즐거울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더 오래, 더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처럼 유익하고 중요한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